나는 파스타 할라 했는데 힘들잖아.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별이 이제는 75차 촛불집회 신촌역 도착했습니다. 아이고야. 수고 쓰고. 보자.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별이 이제 촛불집회 현장 도착했습니다. 집어 쪽으로 이동 중. 힘들어. 이제 저랑 같은 사람, 우리 같은 편인 민주시민이 어디 있을까? 근데 왜 숨 차냐? 짜증나게. 쪽 어디 있어? 여긴가요? 여기 있네요. 힘들어. 왜 자가자 필름 사람들 오셨네요. 힘들어, 진짜. 힘들어. 와, 날씨, 뭐야? 날씨 무슨 일이고? 날씨 무슨 일입니까? 와. 자, 2007번 출구 도착했습니다. 춥다. 와우, 경소박이 장난 아니네요. 인간맛 좀 맡은 정권 윤석열이 탈핵하자 나왔고요. 곧장 달리고. 힘들어. 손 시려워요. 씨. 큰일 났네. 어디였지? 오, 무슨아. 안녕하세요. 화이팅!
없어요. 현수막을 늦어서 미안해요. 늦었어요, 진짜로. 잠시만요. 새벽을 여친이 해 뜨기 전에 숫자가 숫자가 오셨네. 네? 씨발. 야. 이따 먼저.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흔들어 새벽을 깨우는가.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네, 가수 허영택님 고맙습니다. 구호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유착, 불법 수사, 경찰은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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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살인, 명예훼손, 언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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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마녀사냥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예, 다음 순서는 영상감독 김성민님의 발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한가득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선균 배우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밝고 예뻤던 사람, 따뜻했던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이선균 배우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촛불행동 중계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LED에 나오는 자료 화면들을 만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정권에서 죽어간 고인들의 그 고인들을 추모할 때, 묵념할 때 쓰는 화면을 만드는 일입니다. 고인과 가족분들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선균 배우님 추모 화면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선균 배우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인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파스텔톤 부드러운 색감의 옷, 인자한 웃음이 생생한 사람. 영정사진에 쓰인 그 사진으로 이선균 배우님이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곳에서 이선균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타양거탑의 최도영,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최한성, 파스타에서 봉골레 하나 말하던 최현우, 내 안의 모든 것 이두연, 끝까지 간다의 고건수, 기생충의 박동익, 나의 아저씨의 박동현. 배역마다의 이름을 헷갈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두가 이선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 이선균 배우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억인 만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선균 배우가 나온 작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선균 배우님의 유작이 된 영화 밤에는 이런 리뷰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선균 배우님 연기 너무 좋아서 소름 돋으며 봤습니다. 이선균 씨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가 정말 그립네요. 이선균 계속 보고 싶다. 나의 아저씨 이선균.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나의 아저씨에서 남긴 명대사 쇼츠가 가장 먼저 떴습니다. 그 쇼츠에 달리는 댓글마다 이선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사람, 힘을 주었던 사람, 웃음을 주었던 사람, 억눌린 화를 터뜨릴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 작품 속 그 모습이 몇 년 지나도록 생생한 사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소중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선균 배우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욕하고 망신 주고 결국에는 계약 문제까지 생겨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목숨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사람, 순수했던 사람을 윤석열 정권이 죽였습니다. 정치검찰과 가수인 경찰, 조중동 쓰레기 언론이 모욕하고 난자질하며 죽을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랑한 사람,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선균을 죽인 자들, 이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죄값 치르게 하려면 우리가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한다면 함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끝장내자고 함께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정치검찰 자기 언론 문화예술 인터넷 우리가 이선균 배우님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 자랑스러워하는 배우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합시다. 그럴 수 있도록 이선균 배우를 모욕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끝장냅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민 감독님 고맙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검언유착 정치수사 이성균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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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언론과 수사당국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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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랑했던 배우입니다. 마녀 사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예술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묵상. 묵상 바로.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우님. 네, 다음으로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추모사 그리고 배우 유성님의 신앙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의 영화배우 노동조합인 한국영화배우조합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태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 보여주지 못하면 넌 계속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너 생각하면 나도 마음 아파 못 살 거고. 그러니까 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꼭 봐.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행복할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중에서 이성균 배우가 맡은 박동훈의 대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 이성균 배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감동적인 순간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배우로서 그의 연기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에 의문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023년 그는 대한민국의 적법 절차 무죄 추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언론 보도와 특이한 수사 과정으로 인해 허위 사실과 오해가 국민에게 전해지고 이로 인해 그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1회 간이 검사와 2회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물증이었다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할 것이었지만 신종 마약 가능성 우려한 기사를 이어졌고 경찰은 고강도로 압박하며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경찰의 행동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고갈성 기사를 쏟아내며 그를 망신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와 윤리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며 언론의 공정하고 사회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성균 배우님, 살아생전에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앞으로도 우리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 이성균 배우의 면목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 이성균 배우 죽음에 진상을 요구하며 시인 권말선, 왕노름에 빠진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그 위에 칼을 꺾고 피 묻은 손가락 마구 휘저으며 지시했다. 특검이니 무능이니 지겹다. 여론을 돌려라. 검찰과 경찰은 왕을 따라 정의 실현 그 위에 칼을 꽂고 피 묻은 법복 휘날리며 마구 달려갔다. 왕과 왕비는 착하다. 알만한 누군가가 바로 마녀다. 언론인내 하는 자들도 검경을 따라 진실과 양심 그 위에 칼을 꽂고 피 묻은 펜으로 마구 짓거렸다. 왕과 검찰 경찰의 말씀이 다 옳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그와 가족이 어떤 심경인지 또 얼마나 힘든지 사악한 저들 안중에 손톱만큼이나 있었을까. 그저 사냥 피 묻은 손 가려줄 마녀 사냥에만 열중했을 뿐. 억울하다. 진실을 가려달라. 어쩌면 고발이었을, 어쩌면 절규했을. 그의 마지막 말 외면한 채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겠지. 더러운 제 속성 버리지 못하고 권력의 무능과 비리 가려질 검찰 캐비닛 속 숨겨둔 마녀 사냥을 또 준비하고 있겠지. 그를 대신에 경고하노니, 엄중히 경고하노니, 마녀 사냥은 그만!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마라!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검찰과 언론에 의해 마녀 사냥을 당하셨던 분이시죠. 국회의원 윤미향님께서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발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수 백자님의 공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균 배우님, 그곳에서는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시지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를 추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를 기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추모란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죽음, 한스러운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의 죽음 앞에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속보로 올라오는 이성균 배우님의 부고를 접하며
온갖 힘을 다해 부여잡고 있던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해지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다잡고 삶을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 이렇게 온갖 모욕과 조롱, 위협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편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틈만 나면 내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속삭임은 정말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그가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취재라인 앞에 섰던 그의 눈빛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그러나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누군가 곁에 서 있어주면 좋겠다고. 나를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온갖 공격과 겁박과 의심을 당하며 살아온 지난 30년, 피해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며 희망으로 엮어온 삶들이 한순간에 도륙당하고 무너져버린 지난 삶 시간들, 검찰과 언론이 쏘아대던 수백 수천 광폭의 화살, 재판 과정에서의 수모와 심리적 고문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살게 했습니다. 내 삶의 일부라 생각했던 동료들의 경계와 깊이 침묵, 심지어 비난은 나를 매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찰과 언론, 여론 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선균 배우를 보며 슬프고 화가 나고 아프고, 이런 사회의 구성원, 이런 사회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그의 죽음을 어찌할까요? 그의 아픔을 어찌할까요? 홀로 섰던 그 취재라인 앞에서 그가 가졌던 낯설음,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알기에 너무 늦었지만 그가 섰던 그 폴리스 라인 앞에 함께 서 있고 싶습니다. 그가 섰던 그 취재 라인 앞에 함께 서 있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취재 라인 앞에 서서 언론이 그의 죽음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촛불로 다시는 이런 죽음 만들어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서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선균의 동료들이 그와 나란히 옆에 서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 기자대들이 덤벼드는 그 취재 라인에 함께 서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의 옆에 외롭지 않게 함께 손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취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싸울 것이죠? 네!
나섰던 그 폴리스 라인 앞에, 그 지제 라인 앞에 함께 서서 저항하며 때로는 방패가 되어 화살을 함께 맞으며 부딪히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촛불이 그의 죽음에 손잡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여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펜대도 카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진실을 향해 끝까지 갈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희망은 열릴 것이고 희망은 연결해 갈 것이고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 우리의 촛불로 우리의 이 행진으로 함께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미영 의원님, 우리 함께 손잡고 저항하면서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다음으로는 가수 백자님의 공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것은 별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모란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통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밤하늘 겁쟁이 수천 분을 이끌고 결국 그 별 없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있을 때 당쟁이 입하너는 당쟁이 입수 정글 이끌고 결국 별 없는 별 없는 다 예예예 별 없는 다 별 없는 다 저것은 별 어쩔 수 없는 별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네, 고맙습니다. 기타리스트 신희준 씨 그리고 가수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균 배우의 죽음이 마치 오래된 과거 같습니다. 오늘이 딱 한 달째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균 배우를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야! 이태원의 축제를 참사로 만든 바로 그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 모인 젊은이들을 안전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마약을 수사한다면서 방치한 것 때문에 축제가 참사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마약 검사를 한 바로 그 작자들 아닙니까? 그 희생자들의 계좌를 뒤진 바로 그놈들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가 1주년이 됐을 때, 1주기가 됐을 때 마치 자신들의 마약 수사가 정당했다는 듯이 그 자신들의 범죄를 뒤덮기 위해서 이성균 배우를 죽인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정권의 지분을 뒤덮기 위해서 저지른 것 아닙니까? 언론들은 또 어떻습니까? 펜과 카메라가 칼과 총이 되어 읽지도 않은 유서를 가지고 이성균 배우를 정말 팔가벗기고 찔러서 죽인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보면서 바로 이 배우를, 이 세계적인 배우를 죽인 작자들, 저 작자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작자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바로 그놈들 아닙니까? 오래전에는 김구 선생님을, 여운형 선생님을 죽인 작자들 아닙니까? 바로 이번 달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에 칼을 찌른 놈들 아닙니까?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피 묻은 팬대를 이제 멈추라고 하는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힘껏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피켓 높이 흔드시면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희망을 외치며 함께 합시다. 함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돼.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봐. 도무지 죄책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넌 바로 짐승 그걸 타는 우리 둘이 너희 눈에 팽팽히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뱀들이 멈춰 질러대고 쏘아대고 멈춰라지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뱀들이 멈춰 질러대고 쏘아대고 멈춰라지는 카메라를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와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 둘이 너희들의 뱀뼈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뱀뼈를 멈춰 신나게고 소화되고 멈춰라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뱀들이 멈춰 신나게고 소화되고 멈춰라지기는 카메라를 멈춰 고 이성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과 경찰, 검찰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행동 성명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성균 배우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죽음이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죽음은 수사기관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수차례에 걸친 공개 소환과 공개 수사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혐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구출하여 사회적 타사를 조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황색 언론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황색 언론들은 수사기관이 흘려준 정보를 이용하여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고 마녀 사냥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에는 눈 감고 있던 그들이 이성균 배우의 인격을 무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정권의 한 정치적 타살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소위 마약과의 전쟁으로 돌파해 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욕망, 정권의 신여가 되어 희생양 찾기에 강권했던 검찰과 경찰이 벌인 참극입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가려달라고 했던 고 이성균 배우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녀 사냥을 남발하는 검찰 독재 폭력이 문화예술계마저 겁박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먼저 언론과 검찰,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정권의 신여가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희생양을 찾고 사람을 죽이고 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겁니까? 그 권력 대체 누가 줬습니까? 당신들에게 한족에게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사죄하고 진상을 밝히십시오. 사랑하는 동료 문화예술인들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예술인이자 보편적 인권을 가진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언제든지 언론의 장난감이 되고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웁시다. 함께 말하고 함께 표현하고 함께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존엄한 권리를 지킵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성균 배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수사 과정의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고의를 마녀 사냥한 윤석열 검찰 정권과 경찰, 언론을 규탄하고 사죄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언론 유착, 불법 수사, 경찰은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인격살인, 명예훼손, 언론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마녀사냥,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3년 1월 17일 문화예술인 행동 참가자 일동. 네, 성명서 낭독에는 안무가 장순양님, 한국영화배우조합위원장 박근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성균 배우를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었던 청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수해 참사로 희생된 일가족, 이 무능하고 잔인한 정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도록 2차 3차 문화예술인 행동을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모두 힘차게 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인 행동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촛불대행진 시작할 건데요. 의원님 화이팅! 되어 있어서 혹시 인도 쪽에 계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뒤에 서 계시는 의원님 시민분들 화이팅! 다 앞으로 좀
빈자리를 채워가지고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앞쪽부터 채워주시면 이후에 좀 늦게 오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참여하시기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호와 이 차도 가에 서 계시는 시민분들도 차도로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촛불 대행진 진행하고 그리고 행진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에 서 계신 분들 또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차도로 내려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이 오셨네요. 비벼보세요. 아직 앞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쪽 자리부터 채워주시면 늦게 오시는 시민분들이 참여하시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 계신 시민 여러분 차도로 내려오셔서 앞쪽부터 자리를 메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안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시민들을 만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이전한 한 남성의 남자와 갑자기 칼을 목에 꽂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끔찍한 암살 테러. 현장에서 건드린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진성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시계를 1945년 직후로 돌려놓았다. 암살 테러는 다행히 미수로 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내 경정맥에까지 자상을 입는 위중한 상태였으나 단 몇 밀리미터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을 퇴원한 이재명 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같은 날 수사를 총괄했던 부산경찰청도 수사 중간 보고를 발표한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조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불거지고 있다. 주변인들에 의하면 김진성의 정치 성향은 위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재인 빨갱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친다. 이 나라 공산주의 된다. 민주당 치닫아버린다. 보수 성향이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반당적인 생각. 월간 조선을 30여 년 이상 구독, 보수 유튜브 즐겨 시청, 태극기 집회 참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진성은 극우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돌연 암살 시도를 1년 앞둔 시점, 조선일보 구독을 해지하고 그토록 욕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지지자로 위장을 마치고 얼마 후 김진성은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한다. 그가 구입한 칼은 거버사의 스트롱암. 그는 수개월에 걸쳐 이 칼을 종일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고 양날이 날카롭게 선 상태로 개조했다. 이 사실만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가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성의 암살 테러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성범죄나 주범범죄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교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주범이면 칼 처음에 사람 몸에 꽂는 게 있잖아요.
이 공격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고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찾기 힘들어요. 예전에 침착하고 냉정했다고 봐야 돼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고 대담하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단독 범행일 수 있을까?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모습과 범행 직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진성이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진성은 범행을 앞두고 동선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비밀 요원이라 할 법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유심칩을 빼놓고 이동한다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여러 번 갈아탔으며 숙소 여러 곳을 들려 혼란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후 대책도 꼼꼼히 준비한 걸로 보인다. 그는 조력자에게 총 7통의 편지를 맡겨두고 암살 성공 여부에 따라 폐기할 것과 전달할 것, 전달할 대상을 미리 정해두었다. 제가 보병님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김진성이 정말 평범한 공인중개사가 맞을까? 재봉 시도일관 침착한 김진성의 모습은 도저히 일반인이라 보여지지 않는다. 미안합니다. 김진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김진성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당국과 수사기관은 오히려 사건을 숨기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알린 문자 메시지. 출혈량이 적다. 목 부위 1cm 열상 경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이 메시지는 일파만파 퍼져 수많은 가짜뉴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조사사원이었다. 당시 현장을 보면 단번에 이재명 대표가 많은 피를 흘린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증거 보존이 아니라 은폐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30분 만에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장이 청소된다. 왜 무서워를 해? 이해가 안 돼. 물통과 청소도구를 가져와 현장을 물청소한 것이다. 심지어는 현장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다. 왜 통보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저희 없어요. 그 사진은 없어?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셔츠도 증거로 회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방치했다. 민주당의 제보로 뒤늦게 셔츠는 회수됐지만 경찰이 증거 보존 의지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진성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조력자를 인범이 아니라 단정짓고 단순 조사 후 귀가 조치를 했다.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나 탄원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수거해가지고 넣어놨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경찰의 범인 신상 전면 비공개 방침이다. 왜 비공개야? 이해가 안 되게. 핵심 동기가 적힌 글마저 비공개했고 사건 조사 공개도 카메라 기자를 모두 퇴장시킨 채로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자꾸 비공개를 한다고 공개 자료도 비공개다. 정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보도 지침이 있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의견 차이를 부각시킨다거나 헬기 이송 문제를 화제에 초점이 되도록 방안을 썼다. 김진성과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 있다. 내가 어디 온다 나오겠지?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지선입니다. 네, 앞에 상영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촛불행동 TV에서 특집 다큐를 기획했습니다. 1부까지 공개를 했고요. 이제 곧 2부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자와 김구 선생을 죽였던 안두희라는 자, 굉장히 닮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2부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요. 곧 공개되는 2부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3시에 고 이성균 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 경찰, 언론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과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치적 위기마다 희생양이 되어온 들과 우리 국민들도 함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고 이성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주 한동훈과 윤석열의 저질스러운 정치쇼 때문에 내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피곤해! 약속대명이다 뭐다 뭐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치 한 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언론과 정치권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둘의 정치쇼에 서천 화재 현장의 상인들을 이용한 것을 보니까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인들이 대통령 온다고, 행안부 장관 온다고 희망이라도 찾아보려고 기다리셨는데 한동훈이랑 정치쇼만 하고 떠나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정말 이 인간 말종들에게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패는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 한동훈은 서천 상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해온 것이 싸움박질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욕설을 해가면서 싸우고, 나경원 내치라고 싸우고, 안철수 김기현과도 싸움질이었습니다. 국민들과 싸움은 말하면 입만 아픈 지경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랑도 싸우겠다고 하고 이란이랑도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입문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싸우고 추미애 장관이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 오른팔이자 아바타인 한동훈이랑도 싸우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는 문제야 아닙니까? 맞아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상관은 아무 관계없는 개싸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호를 또 외치겠습니다. 인간 발전 막장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허구한 날 개싸움질 검찰 독재 타도하자! 윤석열 한동훈의 개싸움질로 김건희가 수없이 저지른 범죄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사과만 해도 엄청난 일인 것처럼 포장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과 받자고 국민들이 2년 동안 촛불을 들었습니까? 네! 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사과는 개나 주고 김건희를 즉각 듣고봐라! 사과 따위 필요 없다! 김건희 특검 실시하라! 아무리 저렇게 언론질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딴 식의 개싸움쇼에 우리가 속겠습니까? 우리가
28일 내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셨고 인권평화운동에 헌신해주신 김복동 할머님의 기일입니다. 오늘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음력기일인 2월 2일 다음 날까지 추모기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실천 인증샷 찍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안내에 나오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김복동의 희망 페이지 또는 홈페이지에 사진을 남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늘 제1도포들이 차별 없이 살아가길 원하셨고 전쟁 없는 세상, 평화 통일을 바라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님의 뜻과 우리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닮아있죠? 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옆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부스에서 종이를 받으셔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충남에서 오셨습니다. 서천 특화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러 가서 정치쇼에 사진만 찍고 온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분들을 위로하며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남본부 구자필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후보님 화이팅! 네, 여러분 추우시죠? 네, 아니요! 괜찮으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충남 보령 서천을 열심히 뛰고 있고요. 서천에서 엊그저께 화재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구자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자필 화이팅! 구자필 화이팅! 말씀하셨듯이 사회자분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너무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22일 밤 저도 소식을 듣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밤 12시에. 그런데 200개가 넘는 점포가 완전히 전소되고 주민들의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다시피 상인들을 위로하겠다고 내려갔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폴더 인사하고 정치쇼하고 사진만 찍고 온 거 아닙니까? 민심을 헤아리라고 그랬더니 사진만 찍고 답답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이 서천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정부를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정부는 정말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마음대로 해석하는 아주 요상한 집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대통령은 바로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니까 상인 여러분들 2층에서 대기해라.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서 경호처는 무엇이 두려워서 1층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서천의 정치인들만 만나고 갔을까요? 그 자리에서 상인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가야 하는데 겨우 상인회장 한 사람만 만나고 갔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셨죠? 네! 제가 수산시장 특히 그 서천 특화시장을 자주 가봐서 압니다.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건물 반대편에 보면 먹거리동이 있습니다. 먹거리동에 통창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대통령이 온다, 윤석열이 온다더라, 우리를 위로해주러 온다더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1층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정치인들만 만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인들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겠다, 아니면 위로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경호처에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상인들을 위로했고 상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분노의 원통의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외칩니다. 우리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아주 극악무도한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에도 이웃쓰고 이 난리통에 정치 쇼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고 민생을 챙기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살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가 불안하고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을 배신하는 이 정부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선택의 시간에서 국민이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모발이 화이팅!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도 뉴스 보면서 너무너무 화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천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 그 울부짖음을 보면서,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실실 웃는 모습 보면서 정말 속이 터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충남 서천이 국힘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지지한다는 국민들도 저렇게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인간말중 막장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사회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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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우롱하는 폐륜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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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한동훈은 서천 상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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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이 한동훈 사퇴해야 된다라고 전달했었던 거 불법인 거 아시죠? 국힘당 당무개입, 이거 불법 사안입니다. 탄핵사유 추가 아닙니까? 윤석열의 불법 당무개입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나가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시민 고발인단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탄핵 사유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끝낼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불법 무고 당무개입 윤석열을 탄핵하라! 사회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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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발언은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촛불 기조를 담은 기조 영상을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아, 저야 씨! 화나! 아유 씨.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화나! 야, 개새끼야! 화나! 나오는 따위! 와! 저야 씨발 새끼! 저야 씨! 아유 진짜! 네, 반갑습니다. 강북촛불행동 대표 고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아주 역겨운 정치쇼를 봤습니다. 디올백이 갈라놓은 20년 포용호재라는 제목의 아주 유치한 정치쇼였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뇌물 사건에 대해 국민이 염려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윤석열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론들은 일제히 충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당장 갈라질 것처럼 기사를 써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치 준비된 기사들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뻔히 알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한 몸입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이자들은 정치쇼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에 몰린 국힘당을 구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는 쇼를 벌인 것입니다. 이자들은 윤석열을 반대하는 여론이 국힘당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결국 총선에서 국힘당의 폭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쇼를 벌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도 이기고 김건희 특검도 무산시키기 위해서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연기도 했지만 너무도 형편없는 상류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시나리오도 배우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한심한 시나리오와 연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공작에 실패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결국 갈등봉합쇼를 벌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저들이 선택한 장소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서천특화시장을 찾았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난을 겪은 상인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상인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참사 현장을 자신들의 화해를 위한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들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반지하 현장에서 버젓이 홍보 사진을 찍고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여기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라고 묻던 자들입니다. 정권의 건폭물에 항의하며 노동자가 분신으로 죽어도 노조 탄압에 미친 정권입니다. 잿더미가 낸 삶의 터전을 저지의 정치쇼 무대로 사용한 폐륜 정권,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있는 없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들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김건희 특검 여론 물타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감추고 싶은 수많은 범죄들을 은폐, 왜곡, 축소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저 악당들의 저질 정치쇼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속이 뻔히 보이는 장난질로 국민을 속이려고 듭니까? 저질 정치쇼로 국민을 기만한 죄,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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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인간만총 막장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네, 권호민 강북 촛불행동 대표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금 시간입니다. 촛불행동 TV에서 촛불 같은 사람 방송을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셨던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늘 여기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금 시간에 선생님이 늘 직접 이 모금에 참여를 하시다가 같이 나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시간에 직접 모금하신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 모금 계좌와 ARS 번호를 뿌리셨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금에 함께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촛불 현장에는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정말 전국 곳곳에서 이 윤석열 탄핵 촛불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은 모금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인분들한테 이 모금 링크를, 모금 계좌를 보내드리는 게 또 오늘은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그리고 모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해 주십시오. 자, 모금은 계좌와 ARS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현금으로 또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눠드린 피켓의 계좌가 적혀있고 영상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촛불 소식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등에서 촛불행동을 검색하시면은 이 촛불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